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라의 향가를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만엽집이라든지 고대 신라의 노래라든지 고대 고조선의 노래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제가 신라 향가의 비중을 두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향가 중에 하나인 원앙생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앙생가는 향가의 비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만일에 원앙생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향가를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앙생가는 작품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향가 연구의 단서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앙생가는 삼국유사 제7 감통 광덕 엄장조에 실려 있습니다. 광덕과 엄장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선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서민, 당시로서는 그냥 하층민, 귀족도 아닌 그냥 서민,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향가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공무도화가의 경우를 보면은 뱃사공하고 그의 아내 이름까지도 써놓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라면 지금도 가장 사회적 신분이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뱃사공의 이름은 광리자고였고 그의 아내 이름은 여옥이었습니다. 또 창기파랑가의 경우를 보면은 화랑 이름인 기파랑, 모죽지랑가에 보면은 죽지랑, 그다지 높지 않은 청년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향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마을 이름 등 특이한 이름은 괜히 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용혜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TV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김세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선근, 김병철, 황인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앙생가의 원문은 삼국유사의 원앙생가의 업무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원안이 원앙생가의 기록입니다. 일본 학자들이라든지 고대 우리 조상들께서는 이 노란색 이 향가 부분을 빼놓고 다른 부분은 잘 해독해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한문체로 쓰여 있거든요. 다만 향가는 한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풀어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이 향가가 끝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가 현대에 와서야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풀렸다기보다는 연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앙생가 업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 숫자는요, 제가 한자에 글씨를 써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해 보면은 이 글자들은 79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길고 짧고 하지요. 이 원앙생가는 79글자니까 제법 긴 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몇 자 이런 향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만엽집을 보면은 향가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엽집 연구자들은 향가는 아주 긴 노래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향가를 4구체, 8구체, 10구체 등 시라고 한다면 정형시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외우기도 하죠.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는 정형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랬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듯이 향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향가가 정형시라면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문장을 나눠봤더니 그래서 시로 구태여 향가를 시로 구태여 비유하자고 한다면은 정형시라기보다는 자유시 형태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현대 향가 모임이 있어요, 동국대학교에. 그분들이 꼭지게 물어봅니다. 향가는 정형시가 아닌가. 그런데 저는 좀 아직 100% 제가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시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자유시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 79개 글자, 꼭 암흑문과 같은 글자, 지난 1000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던 글자, 이 글에 도전했고 도전한 결과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풀리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달아 이대 서방가장 가샤리고 무량숲을 전에 니꼼다가 살고 샤셔 다딤 기푸샨 촌어해 우러러 두 손 모두호 살바 원앙생 그릴 사람 있다 살고 샤셔 아우 이 몸 기태어두고 48대원 일구샬까,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고대 신라어다, 신라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단방에다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양 박사님께서 아무리 국보 1호라고 하시더라도 신라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확신은 못 알겠지만은 학문적 확신으로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이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까? 어떻든 우리는 현대로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를 놓고 학습 태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두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뭐냐, 양주동 박사님께서 풀어놓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애워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풀리지? 하는 쪽이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외워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격의 사람,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대학은 아주 잘 갈 수 있겠으나 향가는 풀지 못합니다. 대신에 왜 이렇게 풀리지? 이런 사람은 향가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고대 신라말을 현대어로 번역한다면은 다음처럼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를 보시죠. 아까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신라말, 외국어 같았던 고대 신라어를 그래도 현대어로,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현대어로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숲을 전에 일러다가 사례소서 다짐 깊으신 촌을 우러러 두 손 모아서 원앙생 그릴 사람 있다고 사례소서 이 몸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떠십니까?